지난 5월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대에선 현실적으로 증원이 불가능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비욘디에선 이런 우려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 지방의대를 찾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전국 의대 중 가장 큰 증원이 결정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기존 49명에서 무려 200명으로 정원이 확대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과 반대로 교내에선 단 한 명의 학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욘디는 충북대학교의 배장환 교수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여기 해부학 실습실이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해부 실습에 사용하는 기승된 시신을 여기다 올려놔요. 네. 여기 지금은 테이블 10개죠? 네. 보통 우리가 한두 개 정도는 여유로 쓰니까 6명 정도가 하면 또 총장은 그래. 우리 학교는 그래도 6명이 하고 있는데 딴 데는 8명, 10명도 하더라.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기증 시즌이 한 구당 학생이 한 명이니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그거를 6명이서 같이 하는 거지. 시신당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생이 배우는 건 작아지고 그렇죠. 직접 해보지 못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런 시설이 이게 뭐 몇 억짜리 시설, 이거를 4배로 늘려야 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항상 저기가 있잖아. 칼을 쓰고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조교수님도 많이 넣어야 되고 카데바 준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포르말린 처리 이런 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인력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가 지금 어떻게 해부학 교수가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4배로 늘려야 돼요. 되게 조별 학습이 중요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가 있잖아요. 테이블. 네. 10개면은 6명씩 앉으면 60명까지 수용 가능하죠? 그렇게 하고 저기 보면은 개인용 다 현미경 있잖아요? 네. 저 현미경도 지금 우리 한 60대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4배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학생들이 50명 정도가 시험 볼 수 있고 보통 우리가 한 10에서 20% 정도는 여유 컴퓨터를 두니까 지금 한 60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거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돼요? 4배로 늘려요. 4배로 쓰는 거죠. 4배로. 의학과 2학년 강의실. 여기도 지금 보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만 100명도 안 되네요. 보통 50명 그러네요. 필요하다 그러면 강의실을 한 80석 정도로 만들죠.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80명을 증원을 해가지고 80명 정도로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강의실을 갖다 되게 100개 정도 좌석에 맞춰놨다고요. 네. 새로 질 때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강의실 뭐 이런 게 다 부족한 거야. 지금. 물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죠. 이게 강의실 구조가 되게 한 5, 60명 정도 앉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200명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강의실을 4배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의과대학 강의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지식을 잘 전달해서 습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환자를 충분히 보고 배우고 임상 실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초학 실습을 충실하게 해야지 온전한 의사로 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과 3학년부터 보통 이제 우리가 52주 이상의 임상 실습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과 3학년하고 4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실습을 계속 해야 돼요. 병원에서. 그렇게 되면은 병원 안에 본과 3학년 200명, 본과 4학년 200명, 즉 400명의 학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780명이라면 산술적으로 배분을 할 때 학생 한 명당 환자 2밖에 배정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충분한 케이스를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배우는 게 없어져요. 국시를 통과시키는 거는 뭐 시험을 열심히 보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운전면허를 할 때 면허 시험 보고 나면 운전을 잘하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건 운전의 경험 같은 거잖아요. 그 경험을 임상 실습을 통해서 쌓게 되는데 그게 부족해지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빈 강정 같은 의사들이 찍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게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의사를 사회에 내보내는 게 아니고 거의 빈 강정 같은 학생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복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하고 학생들이 배우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의 환자를 위한 일입니다. 충분하게 교육시키지 못하는 의사들이 나가게 되면은 그 고통은 결국은 누가 짊어지게 되냐면 환자하고 국민이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훌륭한 의사가 되고 능력 있는 의사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의과대학을 왔는데 의과대학에서 막 대충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나 전공의가 저항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의과대학하고 의과대학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사명이 있죠. 한 가지는 학생들하고 전공의를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발생한 중증 환자와 고난도 환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학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정부가 만든 필수 의료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의대 증원 프로세스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학생과 전공의가 완전히 나가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수 아닌 교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환자 진료, 응급환자 진료, 중환자 진료, 그리고 당직에 다 소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 동안 저도 논문을 한 줄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연구 활동도 못 하고 있고 학생과 전공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 활동을 못 하죠. 그럼 교육, 연구, 진료가 모두 다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봐서는 학생하고 전공의가 최소한 올해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규 의사 진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큰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의과대학 교수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의과대학 교수들은 원칙적으로 의사들 중에서도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업무가 과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은 월급으로도 자기가 교육할 수 있고 고난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긍심으로 왔는데 그거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교수들이 사직이 줄을 이을 수밖에 없겠죠. 모든 과는 정원을 늘리는 걸 좋아하죠. 그렇게 되면 지원이 늘고 교수를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과는 의과대학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교육이 부재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총장은 결국은 뭐냐면은 대학에 내려오는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 부역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논의를 하면 의과대학에서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숫자를 써낸 거예요. 그거를 정부는 수합을 해가지고 현장에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2,000명 증원을 갖다가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대학에서 많은 숫자를 갖다가 써내게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 우리 병원에서 하고 제가 지금 20년째 심장내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환자 응급 처치하는 게 제 주된 임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의 고통이라든가 지방 의료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느냐? 그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공급하고 있는 개보험 국가입니다. 이런 개보험 국가에서 환자가 개인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가고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가는 거가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 결정을 환자하고 보호자가 합니다. 즉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서울로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이거는 행복 추구권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부나 정치인들이 무조건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제주도에서 15,000명 정도 환자들이 경인지방으로 진료를 받으러 나가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충청북도에서도 85,000명 정도의 환자가 경인지방으로 진료를 가서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자의 80~90%는 제주도와 충북에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가슴이 좀 갑갑했어요. 그럼 개인 병원, 개인 의원에 가겠죠. 그래서 가슴이 갑갑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진찰을 해볼게요 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환자분하고 보호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찰도 시작하기 전에 나 심근경색증 같으니까 대학병원 가게 소견서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진국이든 스웨덴이든 어느 나라도 OECD 어느 나라도 이게 가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사가 진찰을 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종합병원이라든가 상급종합병원 진찰이 필요할 때 의사의 결정으로 환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한 이 수순, 이걸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라고 부르거든요. 이 의료 전달 체계를 정부하고 정치인들이 깨트렸습니다. 표를 위해서 그냥.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이라든가 아산병원이라든가 서울대학병원에
단순 질환으로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약을 처방받으러 오는 환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은 병원과 의사가 아니고 그런 진료 전달 체계의 훼손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한 정치인들하고 정부의 잘못입니다. 결국은 그게 10년, 20년 누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지역에는 중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고난도 수술을 할 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의 케이스가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그 의사들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한국의 의료 현실이 그거예요. 의료 전달 체계의 기본은 환자의 중증도 의학적으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환자분만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으로 의사가 책임지고 의사가 결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 몇 주 전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세종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고급 공무원 한 분이 세종충남대병원에 가가지고 머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세종충남대병원에서는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서울아산병원에 약을 못 구했기 때문에 서울아산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대표도 목에 칼을 찔렸는데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가셨죠.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힘 있는 분들이 의료 전달 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모두 다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이에요. 그거를 해결해야지 지역 의료하고 필수 의료가 강화된다는 걸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표가 떨어질까 봐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니까 지역 우수 전형을 해가지고 지역 병원의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필수 의료는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낙수과로 분류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필수 의료를 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첫 진단도 치료도 잘못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필수 의료에 대한 전달 체계를 확실하게 개선하시는 겁니다. 그 정책 의지가 없으면은 의과대학을 2,000명 증원이 아니라 2만 명은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 의료는 후퇴하고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의사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냥 목리에 가까운 2,000명 프로세스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정부가 이런저런 압박을 통해서 이거를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책은 10년은커녕 5년도 못 가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 모든 고통을 누가 져야 되냐면은 지금 그 정책을 만든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다 다른 데로 가고 없고 결국에 남아있는 의사하고 환자분들이 짊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